안녕하세요, 오토래픽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답게 외관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고요, 좀 편의성도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여기에 기존의 폭스바겐의 파격적인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할인과 프로모션이 더해지면 실질적인 가격은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산 SUV와 겹치는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은 유럽을 대표하고 또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판매량도 굉장히 많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이 세그먼트에서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해치백에서는 골프, 작은 SUV에서는 티구안, 세단에서는 파사트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그 세그먼트의 기준점이 되는 모델들이에요. 티구안보다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좋지 않다면 티구안 미만 잡이라고 평가해도 되고요, 티구안보다 성능이 좋거나 고급스러움이 있다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량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챙겨주는 모델들을 폭스바겐이 상당히 잘 만들어요. 티구안도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출시가 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나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 SUV로 티구안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일단 디자인이 골고루 바뀌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디자인은 단정하고 심플함을 추구하는데 이번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멋을 은근히 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풀체인지 모델에 비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이 다소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브랜드든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괴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험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을 싹 갈아엎기도 하고 다른 모델과의 연결고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페이스리프트와는 사뭇 달라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을 대부분 유지를 합니다. 존중을 해주는 거죠. 디자이너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크게 해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지만 낯설지 않고 익숙함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그릴과 헤드램프, 범퍼일 거예요. 페이스리프트의 정석 같은 부분이죠.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 정직한 디자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가 폭스바겐을 잘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한번 준 부분들도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단순했던 디자인에서 조미료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그래픽도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램프의 기능적인 요소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투아렉에서 볼 수 있었던 IQ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전부 LED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안개등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간주행 등의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고 방향 지시 등도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2D 엠블럼도 들어가 있고요,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SUV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기존의 보닛 디자인은 매끈하게 그릴과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 한번 주름을 줬습니다. 투아렉에 적용돼 있었던 디자인인데 티구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접어놓으면서 면적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자동차가 조금 더 당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초기 모델도 그랬지만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철판을 가공하는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인치 휠이 최대였는데 이제는 19인치 휠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인치 휠은 올스페이스에 들어가는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면에는 새롭게 장식도 더해졌습니다. 이것 외에는 옆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앞모습의 변화, 뒷모습의 변화, 그리고 휠 크기가 더 커지면서 조금 더 당당한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골프를 연상시키는 이 C필러 디자인, 이 윈도우 라인을 한번 접어놓은 부분, 그리고 휀더에서 테일램프까지 주름이 깊게 잡힌 캐릭터 라인이 이 차의 또 옆모습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살짝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해요. 특히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모양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안쪽의 그래픽이 달라졌어요. 투아렉에 적용돼 있었던 기역자, 또 밑에 니은자로 들어오는 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는 방향지시 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티구안 레터링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엠블럼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머플러가 숨겨진 대신 장식이 새롭게 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반사판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어요. 따로 놓고 보면 큰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막상 옆에
초기 모델을 세워놓고 보면 굉장히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구석구석 변화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을 바꾸는 게 폭스바겐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신형 모델이지만 다른 모델과의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국산차 브랜드들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륜구동의 프레스티 트림입니다. 전동으로 일단 테일게이트는 열리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아래쪽에 판이 있어서 수납 공간을 일시적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시트를 접었을 때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수납 공간도 있고, 레버를 통해서 2열 좌석도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살짝 경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진 거고, 나름 꽤 평탄화 작업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시트는 이렇게 앞뒤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짐을 넣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넣을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먼지나 짐이 빠질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청소하기도 좀 수월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접힌 시트는 바깥쪽 편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로 당겨서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고요. 열선도 3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USB 포트는 없네요. 12V 단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컵홀더도 있고요. 티구안을 대표하는 옵션 중에 하나였던 테이블이 사라졌습니다. 티구안이 테이블을 꽤 오랫동안 고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그 테이블이 꽤 유용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테이블이 없어졌어요. 대신 이런 상단의 포켓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시트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큰 폭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편이에요. 시트도 뒤로 젖힐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뒷좌석의 거주성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뒷좌석에서도 시야가 상당히 좋고 옆유리의 크기도 좋은 편이어서 개방감이 너무나 좋아요. 앞쪽에 시트도 작고 뒷좌석이 운전석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 시야에 있어서는 아마 동급 중에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만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차는 센터 터널이 꽤 높게 올라와 있어요. 센터 터널의 부피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가운데 좌석에 앉아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더운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 에어컨은 조절하는 것도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거든요. 열선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트는 굉장히 편하네요. 일단 기본에 충실했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좌석은 전부 전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요추 받침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시트의 형상 그리고 푹신함들이 장거리 주행을 해도 피로감이 덜 쌓이게끔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단촐해 보이잖아요. 엉덩이가 닿는 부분, 그리고 다리 쪽이 닿는 부분들도 미세하게 쿠션감이 다르고, 이 허벅지 옆을 받쳐주는 곳도 기능을 잘합니다. 이 등받이 쪽도 쿠션이 굉장히 좋고 헤드레스트도 폭신해요. 확실히 폭스바겐은 화려함이 크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정말 잘하는 브랜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소재를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아트나 스코다 같은 폭스바겐보다 더 저렴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은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위치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리미엄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죠. 준 프리미엄이라고 주로 부르긴 하는데, 대시보드 그리고 이 앞쪽 부분들은 푹신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뭐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심지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재가 들어가요. 그런데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폭스바겐은 이 아래쪽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 무늬는 동일해서 같은 소재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만져보면 이 아래쪽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이 사용이 됐습니다. 도어 포켓도 재밌거든요. 도어 포켓이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실용성으로는 최고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안쪽 면에 부직포 같은 직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안쪽 부분은 굳이 마감을 해놓지 않았어요. 안쪽은 그냥 플라스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직포로 안 보이는 곳까지 마감해주는 게 프리미엄, 아예 안 하는 게 그냥 볼륨 브랜드, 폭스바겐은 준 프리미엄,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만 마감을 해줬으니까요. 사실 소재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조립 품질에 있어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훨씬 면적이 커진 터치스크린,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부 UI 같은 경우도 투아렉에 적용돼 있었던 것이 이 티구안에 알맞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예 스크린 밖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하면 안 되는구나. 되네? 제스처 컨트롤, 모션 컨트롤 같은 경우도 BMW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폭스바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고 조금씩 양산차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에 있어서 티구안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부분도 수납 공간으로 쓰기에 굉장히 넉넉하고 USB-C 타입이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있고, 컵홀더 옆으로는 또 다른 수납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도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의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선루프가 없는 모델은 이 위쪽에 마치 항공기 위에 수화물 칸처럼 내려오는 수납 공간이 또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루프 대신 그런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다양한 정보를 조금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우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원하는 정보를 확대시키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또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뷰 버튼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어요. 가장 친숙한 이런 그래픽부터 지도를 크게 띄워놓을 수도 있고,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만 강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디젤 소리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디젤 엔진을 고집하고 있는데 가솔린을 거치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이 워낙 전기차를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디젤로 우리나라에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순식간에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폭스바겐의 가솔린 모델들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화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폭스바겐들 모델을 타보면 우리나라 PDI 센터에서 국내 내비게이션을 깔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고,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이 많이 좋아졌지만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시킬 수가 있고 화면에 딱 알맞게 들어차죠. 최근에 뭐 12.3인치나 그보다 큰 디스플레이를 씀에도 이렇게 카플레이를 연동했을 때 화면에 꽉 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보다 더 작게 플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는 딱 알맞게 카플레이가 화면에 들어차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이 밥통 소리를 내거나 진동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요즘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전기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귀에 거슬리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디젤 사운드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티구안에 처음 올라서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면 가장 먼저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지금도 방지턱을 몇 개를 넘었고 요철을 지났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휠도 더 커졌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형 모델도 승차감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 세그먼트를 넘어선 것 같아요. 방지턱을 넘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도로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날 때도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막상 달리기 시작하면 디젤 엔진은 또 소리를 크게 내진 않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슬리지도 않고요. 네,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이제 SUV를 굉장히 잘 만들고 다양한 SUV를 내놓고 있는데 신형 투싼, 신형 스포티지가 티구안만큼 승차감이 좋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편의 장비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 이런 것들은 티구안보다 앞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티구안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폭스바겐을 상징하는 것은 골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티구안의 인기가 훨씬 더 높고 판매량도 이제는 넘어섰거든요. 그만큼 티구안은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진짜 믿음의 자동차라는 이미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용성, 안전성, 기본기, 연료 효율 이런 것들을 고루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티구안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SUV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산 SUV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티구안은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구안도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마니아분들이 또 티구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티구안을 구매한 사람이 다시 한번 티구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주 파워트레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 마이너스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은 그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초기 모델 때부터 출력이 너무 낮은 버전이 출시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최고 출력이 150마력에 불과해요. 물론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보다 최대 토크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속 성능이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 순간적으로 힘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오르막을 스트레스 없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출력의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다양한 엔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라 디젤 엔진만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고출력을 내는 디젤 엔진도 탑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좋아요. 트래블 어시스트 시스템은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있고 저속으로 달리는 순간에서도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래블 어시스트도 동작이 꽤 부드러운 편이에요. 속도를 높이거나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 위화감이 들지도 않고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다만 차선 유지는 도와주지만 스티어링 휠을 이 곡선에 따라서 완벽하게 돌려주거나 계속 유지시켜 주지는 않아요. 이 트래블 어시스트는 티구안 전 트림에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부분이겠죠. 네,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환경에서는 150마력도 괜찮아요. 일단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때 폭스바겐의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엔진은 비록 평범하지만 자동차의 만듦새까지 평범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우토반은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릴 때는 안정감도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분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티구안 4모션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가 오프로드 관련된 모드도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스노우 주행 모드, 오프로드 오토 주행 모드, 오프로드 엑스퍼트 주행 모드까지도 있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티구안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만 강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맨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이 차는 오프로드 주행까지도 많이 염두를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4모션 X 모델이라고 오프로드 성능이 극대화된 모델도 독일 현지에서는 판매를 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 모델을 타고 오프로드 코스를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티구안은 굉장히 막 굴리면서 타는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든 자동차예요. 자, 그럼에도 디젤이라 연비도 꽤 우수한 편이고요. 제가 오늘 254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인제까지 갔다가 인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고속도로 정체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 오늘 하루 동안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3km를 기록했습니다. 촬영 때문에 공회전을 했던 시간도 많았고 연비증을 했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연비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 모드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코스팅 기능도 활성화가 되고 타력 주행을 알려주는 표시까지도 해주거든요. 지금 연료가 절반 조금 넘게 있는데 580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아마 1000km 가까이는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효율성에 있어서도 확실히 디젤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폭스바겐은 신형 티구안을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SUV 라인업을 갖출 거라고 합니다. 티구안이 나왔으니까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새로 나올 거고요. 전륜구동 SUV 중에서 폭스바겐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 테라몬트를 또 국내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T6부터 테라몬트 투아레까지 이 SUV 라인업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중심에는 티구안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형 골프, 폭스바겐이 새롭게 만든 전기차들도 이제 국내에서 곧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에요. 네, 여기서 신차 가격은 조금 낮추고 그동안 진행했었던 할인 프로모션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티구안에 이어서 새롭게 출시될 폭스바겐의 신차도 기대해 보고요. 그 신차들도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